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한글날 휴일도 잘 지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시청자 여러분에게 마주 앉았습니다. 어제는 사실은 방송 예정이었는데 한글날 연휴 겹치는 동안에 오랜만에 올해로 90살 된 누님 한 분이 계시는데 어제 저 김포에 방문하느라고 그냥 방송을 깨먹고 오늘 하고 내일도 계속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우리가 맞이했던 10월 9일 한글날, 그리고 오늘은 10월 10일이군요. 중국어로 보면 쌍십절이라고 그러는데 10월 10일에도 제가 재미있는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담 삼아서 복잡한 정치 얘기는 잠시 미루고 10월 10일에 대한 그 에피소드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그 미국 가기 전에 20대 후반에 한참 한국에서는 고스톱이라는 게 아주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고스톱 못하는 사람한테 바보 취급을 당했고, 그리고 뭐 고스톱 가지고 뭐 신세 조졌다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그랬던 시절인데 요새는 아마 그때보다는 덜 할 겁니다. 제 선배 하나 중에 그 경상북도 대구 출신 윤식 선배라고 있었어요. 윤식 의원인데 이 양반이 생기기도 잘생기고 허우대도 근사하고 우리 물리대 정치학과 학회장도 하고 아주 난리던 사람이었는데 좀 순진해요. 이 양반이 갑자기 언젠가 그 고스톱을 배웠던 모양이에요. 그 양반이 했던 그 에피소드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고스톱을 이렇게 보다가 뭐 돈을 배팅하고 어쩌고 하는데 이 양반이 보니까 번호가 좀 이상해. 그래서 이거 뭐 이상한 표 아니가? 이거 10원 이거. 그거 탁 던져버렸어. 보기로 했어. 아, 이놈아, 그것이 10당이야, 10당. 그래가지고, 그러냐, 이거 큰 거 좋은 거를 놓쳤다고 놀림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 양반이 얼굴 씨뿔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보더니, 쓱 눈치를 보더니, 이거 또 10원 이거. 이랬단 말이야. 조용히 자기 말처럼 하니까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놈이 또 10당을 따랐구나. 전부 죽었어. 근데 자기는 사실은 따라지 한 끗을 가지고 그걸 다 걷어먹었어요. 그래서 10당으로 돈 잃고 따라지 한 것으로 돈을 딴 윤식 선배의 그 에피소드가 아주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던 그런 10월 10일입니다. 연전에 불행하게 당뇨나 이런 게 겹쳐서 일찍 세상을 떠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전인 10월 9일 한글날,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자랑하는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우뜸 가는 것이 한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 한글이 소위 K문화, K컬처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이 한글이 우선 엊그제 언어 올림픽? 문자 올림픽에서 거의 매번 우리가 수석을 합니다. 금메달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한글이 원래는 28자, 여러분 아시죠? 28자로 만들어졌는데 나머지 그중에 4개는 없앴죠.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24자인데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해서는 영어가 26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알파벳가 적은 알파벳이에요. 그리고 모형도 아름답고 발음하기 좋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자를 표시를 우리 한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당시에는 한글이라고 안 그랬죠. 당시에는 세종대왕 만들었을 때는 뭐 정음, 언문, 언서, 반절, 암클, 아헷글, 각약을, 국문 이렇게 부르는데 주시경 선생의 그 조선어 연구회 시절에 웃뜸 가는 글이다 해서 큰 글이라고 해서 한글이라는 아주 근사한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글날에 우리나라의 그 알파벳을 따는 나라가 점점 늘어납니다. 오늘 현재로 봐서 42개 나라에 1,500개의 세종 학원이 있습니다. 한글을 가르치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욕심을 부리건대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언젠가 우리 한글이 세계 공용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영어라고 볼 수가 있죠. 영어를 가장 많이 쓰고, 뭐, 인구로 봐서는 뭐, 중국어, 인도, 뭐 이런 거 있지만 복잡해요. 대단히 복잡하고, 특히 요새 AI 시대, 컴퓨터 시대에서 이 한글이 컴퓨터에 가장 적합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빠르고, 이해가 빠르고. 그래서 아마 한글의 우수성은, 날로 더 번창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인도네시아 슬라베시 섬에 있는 찌아찌아, 사용하는 원어민들이 7만 9천 명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 한글 알파벳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또 솔로몬 제도 일부에서도 표기 문제로 한글 알파벳을 했고, 그리고 많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볼리비아에서도 카나다라가 나와서 이거 일일이 다 매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가요? 시베리아 대륙에 이렇게 생긴 바이칼 호수 있죠? 그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기서 보자면 반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근데 브리아치아 공화국이라는 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브리아치아의 몽고족인데 이 조선인, 한국인하고 가장 비슷한 종족이에요. 아마 우리가 거기서 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려 쪽으로 내려간, 소위 이제 한반도 쪽으로 내려간 우리 조선인, 한국인을 솔롱고라고 부릅니다. 솔롱고스. 그래서 아주 친근감을 가져요. 제가 그 나라를 가서 깜짝 놀랐어요. 생김새가 아주 비슷비슷하고, 색동종을 입고, 우리의 그 문화와 너무너무 같아. 그리고 그들이 쓰는 그 몽고 중에 우리 한국어와 발음에 비슷한 게 수천 개, 2,000개가 넘어요. 뭐, 지게를 직가이라고 하고, 뭐 아주 비슷해요, 이름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래 몽고를 쓰다가, 몽고가 꼬부랑꼬부랑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사어가 되고, 요새는 중국어와 러시아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브리아치아 국립대학에서는 한국어과가 50대 1, 70대 1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브리아치아 그 유학생들을 한국으로 초빙을 해서 제 지역에 순천대학에 한 10명 내외 15명 정도 넣고 강원대학에 한 10여 명 넣어서 매년 한 25명 가까이를 꾸준하게 이제 유학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브리아치아에 가면 한국에서 유학했다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아주 친근감을 가지는 것이 자기들이 가난하기는 삽니다. 산업적으로 그렇게 크게 3차 산업, 4차 산업 이런 것이 개발되지가 않아서 물산은 좀 부족합니다만은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과학 기술은 상당히 발달했어요. 거기에 헬리콥터 공장이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들이 생명공학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 브리아치아 몽고족과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이렇게 네 나라 민족의 DNA를 조사해 봤더니 브리아치아 몽고족하고 한국인이 99점 하고 9999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아마 한 4천 몇백 년 전에 남방의 따뜻한 경작지를 찾아서 척후대를 보냈는데
척후대가 쭉 내려와가지고 아마 백두산 신단수 근처에 머물지 않았나. 이건 제 상상입니다. 아직 역사적으로 고증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척후대 대장 이름이 칸이에요. 칸. 그러니까 뭐 그쪽으로 해서 칸이랑 왕, 뭐 임금 이런 뜻이긴 합니다만 칸을 환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환웅이 혹시 칸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워낙 야적대가 많고 들짐승이 많고 하기 때문에 돌아오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한참 몇백 년이 지나서 연락이 됐는데 자기들은 그때 나갔던 사람이 이 백두산 근처에서 자리를 잡아서 오늘의 조선민족, 한민족을 만든 것이다 하고 아주 굳게 믿고 있어요. 너무 반가워하고 그리고 얼굴이 꽃 같아요. 우리 그 어린 처녀들이나 소녀들이 너무 같아. 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한 대접을 받았고 마침 그 뽀다뽀부 대통령에 제가 경제 고문이 돼가지고 그 브리아차의 그 한글 알파벳을 사용하는 운동을 열심히 벌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학들이 그걸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떻든 간에 이 한글은 그 한글 자체가 가지는 과학성, 창의성, 그리고 아주 그 포용성 이런 것 때문에 세계 1등 문자입니다. 1등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예를 들면 영어 알파벳을 쓰는 사람, 프랑스 알파벳을 쓰는 사람, 뭐 중국 한자, 일본의 가타카나, 히라카나 이런 걸 비해서 한글이 아마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알파벳가 되지 않을까. 알파벳가 되면 일단 한글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글을 아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그렇게 약간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제가 자랑 삼아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운 대목을 하나 공개하자면 저는 아들놈 딸놈에서 일남 2년대 전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막내 시기에 그래서 태어났는데 이 녀석들이 한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그냥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러고 돌아다녔고, 제 애미 되는 사람은 또 먹여 살리느라고 의사 노릇하면서 그 문라이팅이라고 있죠. 그죠. 밤에 야근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애들을 착실히 언어 교육을 시킬 기회가 좀 부족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 애미나 저를 닮아서 언어에 그렇게 다양한 언어를 빨리빨리 습득하는 능력이 좀 부족해. 고백하는데. 그래서 마침 우리 장모께서 오셔 한 2년 계시는 동안에 한국말을 많이 가르쳤어요. 너무 한국말을 잘해. 그래서 깜짝 놀랄 만큼 잘했어요. 심지어 지금 우리 큰딸, 캘리포니아에서 판사한다는 큰딸은 얼마나 한국말을 잘했느냐면, 유펜 대학에서 베비시터가 없을 경우에 가끔 거기 학생 부부들에게 부인들에게 애를 좀 맡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레이듀에이트 타워라는 대학원생 기숙사가 있는데 거기 이제 몇 층에서 몇 층으로 옮겨가지고 유학생 부부 부인들한테 애를 좀 맡기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인들이 와서 많이 놀지 않아요? 30명, 5명씩 어서 놀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끼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화제가 된 것이 한 번은 학생들 부인이 무슨 얘기를 하면서 어쩌고 이름이 지아인데 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What do you think of that? 지아 이렇게 물었더니 한국말로 탁 대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 꼬마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말을 하냐 해서 한때 화제가 된 정도로 한국말을 잘했는데 그걸 자꾸 잊어먹어 버려요. 그래서 아주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놈은 메릴랜드에 사는데 엊그제 여기 왔다 갔어요. 그래서 아들, 딸 하나씩을 낳았는데 이놈들이 한글 배울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난리를 쳤습니다. 난리를 쳐서 니들이 이제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 나이가 됐는데 대학 입시도 중요하지만은 한국말을 니들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로 할아버지가 아는 체를 안 할 것이다. 절대로 스칼러십 지원 안 할 것이다. 하고 이제 엄포를 놨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런지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뭐 잘 될 수 있다고 보고 세종학원이 마이애미 쪽에도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열심히 어거지로 보내가지고 모국어를 절대로 잊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제 한글 얘기하기 전에 우리 세종대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이 32년간 제위에 계셨어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만약 우리나라에 세종대왕 이도예요. 여러분 이도 옷자락도 어쩐데 이도가 없었으면 어떨 뻔했나. 누가 이 위대한 언어를 만들었을까.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래서 광화문에 지나가면서도 그 세종대왕 보면서 저 양반이 저 어른이 안 계셨더니 우리가 어떤 말을 썼을까. 그리고 또 어떤 이 왕손 중에 제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저를 딱 오는데 여보시오 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소?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광화문에 있는 그 세종대왕 동상 그 얼굴하고 저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하시오? 그 동상 만들 때 저를 모델로 해갖고 만들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정말이요? 그렇대요. 그 전주이신데. 아무튼, 지나갈 때마다 세종대왕한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양반이, 1397년? 태어나가지고, 1550년까지 사셨죠? 1397년,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로 당시 정왕군이었던 아버지 태종 아시죠? 이봉은 어머님이 원경왕후의 6번째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양녕대공 효령의 아들 둘을 낳고 그 다음에 딸 경순, 정순, 경정, 경안 나고 막둥이에요. 6번째 빵 하는데 이름이 막둥이고 이름은 도인데 저도 어렸을 때 막둥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형님 한 분 계시고 누나 넷이고 제가 막둥이였습니다. 그래서 막둥이는 좀 복이 많습니다. 이거저거 많이 받고. 그런데 충명군 이도 세종도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개국 초기에 제위 오르자마자 2년 후에 집현전을 만들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천하의 인재를 다 모았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뭘까? 한림원 같은 거겠죠.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그 충신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집현 학자들이 참 조선조 초기에 조선조 역사를 주물럭거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냥 아들, 딸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넣었어. 응? 26명을 했어, 26명.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18남 4녀고, 비밀에는 19남 7녀. 많이 나는데, 사실은 국사편찬위원장 했던 제 선배 한 사람을 들으니까, 세종대왕이 젊어서는 총기가 넘쳐 흘렀는데, 제위 한 1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뭘 많이 먹어서 좀 뚱뚱해졌대요. 그리고 가려움증도 많고, 눈도 좀 나빠지고, 그래서 사실은 한글 창제의 리더십을 발휘하긴 했지만은 그 밑에는 탁월한 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글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탁월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삼문은 그 후에 이제 단종 복위 운동을 벌여 사력신으로서 자기의 충재를 발휘했지만은 조선 왕조의 사직을 지켜야 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단종 복위를
반대했던 그 모른 척했던 정인지와 신숙주가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 특히 이제 정인지, 신숙주를 보면서 성선문, 박팽년 이런 분들이 그 언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만주 쪽이나 중북 쪽 이런 쪽으로 여행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게 조사 여행이죠. 언어 질정관이라 그럽니다. 당시에 질정관. 뭐냐면 정사, 부사에서 어디 사신을 가면 그 다음에 언어 질정관에 따라가서 현지 언어와 이 우리나라의 언어의 어떤 같은 거, 다른 거 그런 것을 개혁할 이런 문제를 항상 따지는 그런 언어 질정관의 그 꾸준한 연구가 있었고, 그리고 저기 만주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만주 동쪽에 스키피안 문화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 문화의 문화를 표시하는 그 동굴의 벽화에 이 기억니은이 많이 표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이 무슨 물론 성선문이나 정인지, 신숙주들의 어떤 그리고 다 포함해서 세종대왕의 창의성을 반감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아무리 강조해도 세종대왕과 이것을 만든 언어 질정관, 특히 정인지, 신숙주, 성산문, 박팽년 이런 사람들의 그 공헌은 그야말로 청사에 빛나지 않는가.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눈도 잘 보이고 안에서 흔히 농담하는 사람 비슷하게 그냥 그때는 애들을 많이 놓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흠이 아니잖아요. 하여간 그 아침 저녁으로 미인들의 후궁들의 무엇을 받아가지고 애를 이렇게 많이 낳습니다. 애를 많이 낳아서 왕자를 많이 출생했기 때문에 나중에 계유정난이라는 왕자의 난, 뭐 그런 것이 또 벌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세종이 1419년 세종 1년 들어가자마자 왜구가 침범을 하자 그해 6월 16일 날 이종무를 삼도 도절제사로 삼아서 삼도에 소속된 9명의 절제사들과 전함 227석 군사 1만 7천 명을 이끌고 거제도의 마산포를 떠나서 대마도를 정벌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규모로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성계 위화도 회고는 가다가 금방 돌아온 것이니까요. 그러나 상당히 피해는 많이 봤다고 그래요. 어떻든 간에 열흘 후에 대마도주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에게 잡혀갔던 조선 사람과 함께 붙잡혀 있던 명나라 사람도 많이 구조를 해서 군사적으로 상당한 위세를 발휘했고, 그리고 대마도로부터 조공도 받고, 그리고 또 윤관이나 이런 사람을 시켜가지고 또 육진을 또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왕으로서의 권위를 충분히 내세웠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단종 복위 운동으로, 그러니까 세종이 1450년에 돌아가셨죠. 1443년 창제를 했고 3년 후인 1446년에 훈민정음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43년에 창제를 했던 것은 제위 25년 만입니다. 4반세기를 지나는 동안에 꾸준히 바로 그 제위 바로 직후에 만든 집현년 학자들이 거의 20년 이상, 23년 동안에 한글 창제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세계적인 보물인 한글이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유튜브에 나오는 뭐 K 컬처, 뭐 K 뮤직 뭐 많이 나오죠. K 컨텐츠. 이것이 그 기본이 한글입니다. 한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노래, 문화, 특히 우리나라 아이돌, 이거 전 세계에 유명해요. 이거 보통 유명한 정도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장난삼아 생각했죠. 아니, 저런 노래 가지고 춤추고 저게 뭐 잘 될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제가 잊어먹었습니다만, 동굴아파에서 청년들 여론조사를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이쁜 처녀, 여자, 코리안 걸이에요. 우리는 주변에서 그걸 잘 실감을 못 하는데, 코리안 걸로 나왔어요. 그리고, 또, 코리안 걸들이 다 이쁘잖아요? 또 성형수술을 잘해서 그런다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성형수술은 바탕이 좋아야만 성형이 잘 되고, 그러지 아무거나 성형한다고 잘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한국의 여자, 한국의 걸들은, 알아줍니다. 한국의 남자도 빠지지 않아요. 요새 가만히 보니까, 중국에서도 한국 남자가 꽤, 인기가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일본 여성들도 한국 남자를, 상당히 선호하는 도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끔 그래요. 이거 뭐 일본으로 장가갈 거 그랬네. 이런 얘기를 덜어 하는데, 제 누나, 손자 하나도, 중국 청와대학 유학을 갔는데 잘생겼어요. 박사를 했는데 중국의 어떤 아가씨가 죽기살로 따라와서요, 여기까지. 근데 그 놈도 잘생겼어요. 여자가 아주 패션 모델처럼 생겼는데 와서 어거지라고 결혼을 빵빵 해하고 딸 둘인가 낳았는데 지금 그 녀석은 저기 국정원 홍콩 특파원입니다. 뭐 영어 잘하고 중국어는 뭐 달통하고 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 장인이 굉장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관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부자고. 아무튼 그렇게 중국에서 날고 기는 처녀들도 한국 청년들 쫓아오는 거 보니까 옛말로 조선 청년들이 상당하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 지나가면서 단종 복위운동의 사륙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 여섯 분이 참 목숨을 버려서 사직을 지키는 충신입니다. 이거 병자사화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생육신도 있죠. 생육신도 권자신 권저 올려보세요. 김시습 얘기가 많죠. 에피소드.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리와, 성담수, 남효원 이런 분들은 목숨을 버리기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이 정권에 이 조정에 더 이상 해먹지 않겠다 하고 자기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근데 이걸 엄밀히 보면 세조가 이제 왕권 신수설을 가지고 왕권을 강화하는 입장이고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조선조 초기에 정도전이가 벌렸던 좀 살인 정치, 선비 정신. 그러니까 이건 좀 뷰로크라시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이 양대 세력의 갈등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글 창제 577년 그리고 한글날 577년, 한글 창제는 580년. 그러니까 거의 1943년과 46년인데 1500. 그러니까 16세기의 조선조는 세종의 한글 창조로 말미암아 진짜로 문명국가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우리 조선이 세계사적인 무대에 등장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한글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고,
오늘도 뭐 아침에 보니까 여기저기서 한글 관계에 대해서 칭찬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글 학자도 나오고, 그리고 옛날 KBS 이런 데서 아나운서 했던 사람들도 나오고, 그리고 요새 학생들이 만드는 그냥 그 단막고 비밀 비슷한 뭐 농담, 그런 유행어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다 좋습니다만은 한글을 좀 더 발전시키는 입장에서 우리 한글 학교하고 정부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언젠가 우리하고 같은 형제이면서도 전혀 불구 대천지 원수처럼 살고 있는 북한과도 한글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공통의 어떤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언젠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통일된 한반도를 위한 하는 문화적 배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은. 저 북한을 가보면요, 알아먹지 못하는 글이 너무 많아.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어떤 민족적 자주성을 지킨다고 해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 외국어를 안 쓰고 그냥 복잡한 한국말을 막 이렇게 써서, 조선글에 소위 그들이 말하는 조선글의 독자성과 독창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전 세계 문화가 같은 어떤 큰 흐름 속에서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서 지금으로서는 까마득하게 저것들을 언제 말을 트고 얘기를 하겠느냐고 까마득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어학자들의 접촉, 이런 것도 언제가 다가올 수도 있다고 믿는, 우리가 희구하는 통일의 그날에 하나의 좋은 역사 문화 운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갑자기 하도 정치가 복잡해서 오늘만큼 딴 얘기한다고 해서 세종대왕과 한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마침 제가 좀 아침에 아주 유명한 민주운동가 정 피터, 그리고 방탄 북한에서 넘어온 분, 그리고 스카이데일리의 무슨 주간, 이런 세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목이 콱 쉬어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좀 쉬다가 좀 늦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시간을 세실 가능한 한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제 선배인 김우재 의원이 문서를 하나 가지고 와서 꼭 보여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동상 광화문 광장 건립 추진위원회. 일신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이지. 오늘 화요일. 다음 주, 18일,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에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2시부터 이승만 박사 일대기를 소재로 한 권순도 감독장 기적의 시작이라는 영화를 30분 상영한다고 합니다. 이거 추진위원장이 변정일 의원이에요. 제주도 출신 삼선 의원. 저하고 입학 동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걸 하고, 김우재 의원, 전 원어처장, 아주 서울 부시장에 있었던 분이 열심히 이걸 뛰는데, 저는 이름은 넣지 않았습니다만 동의하고 동조합니다. 그러냐, 다만 여기다 하나 더 붙여야 할 것은, 이승만 박사만 넣으면 광화문에서 될 것인가? 저는 한때 민주화와 산업화를 통합하는 입장에서 산민통합이라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광화문에 이승만, 박정희, 존칭 선생님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네 사람의 이름을 동상을 한꺼번에 딱 붙여서 내는 게 어떠냐 하는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또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그 외에 또 이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광화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세종대왕만 그리고 이충무공만 있어가지고 이건 조선조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개국한 지가 70년이 됐는데 70년이 됐는데 우선 2000년 정도까지만 끊고 그러니까 21세기는 나중에 하고 개국부터 20세기까지 끊어가면 그것이 아마 김대중 정도까지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가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승만 박사 동상을 세워서 또 여러 가지 합의와 토론을 거쳐서 그 바로 옆에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나머지 두 대통령도 같이 동상을 쓰면 그것이 미국의 저 노스다코다에 가면 그 산에 그 바위에다가 유명한 대통령들 조지 워싱턴, 프랑클린 루스벨트 이런 사람들 쫙 얼굴 크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라의 상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사람만 세워가지고 또 그것이 국론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 당근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방금 제가 보니까 5만 구독자 중에서 100명이 적은 49,900이 아침에 됐더니 어떤 사람이 그냥 기분 나빠서 근데 한 사람이 빠져가고 49,899가 하나 빠졌더라고요. 기분 나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또 제가 더 좋은 방송을 할 수도 있으니까 들어오셨다가 빠지지는 마시고 나쁜 얘기 좋은 얘기라도 꾸준히 좀 들어봐서 격려하고 비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번에는 아마 5만 돌파되리라고 여러분과 함께 공동으로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